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러 개 데이터 다루기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는 튜플과 딕셔너리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고 수업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데이터가 이제 변경할 수 없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용하게 되는 그 괄호 모양이 다른 것 이외에도 이제 한번 만들게 되면은 이제 변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튜플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의를 할 때는 소괄호를 사용을 하고요. 소괄호 안에 콤마가 반드시 있어줘야지만 얘가 이제 튜플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콤마 없이 그냥 이렇게 아이템에 괄호만 씌우게 되면은 걔는 그냥 얘 이름이 이제 튜플을 위해 만든 변수라고 하더라도 얘 자료형이 튜플로 취급되지 않고 하나의 문자열이나 숫자가 저장돼 있는 변수로만 그냥 취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튜플을 정의할 때 사실 괄호는 없어도 돼요. 근데 컴마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마를 꼭 써줘야 되고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변경이 불가능하다. 사용할 때에는 뭐 이제 뭐 좌표나 날짜나 고유 식별자처럼 변경할 일이 거의 없으면서 또 변경을 해서는 안 되는 형태의 자료를 저장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튜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튜플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이제 뭐 튜플이라고 이제 그냥 이름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PL 튜플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파이썬 자바 C 그 다음에 이제 이 튜플을 이제 출력을 하고요. 여기 id라고 돼 있는 건 뭐냐면 이 튜플의 그 메모리에서의 그 특정한 그 위치에 대한 주소값이 얼마인지를 id를 통해서 확인하기 위해 그걸 프린트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괄호 없이도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괄호 없이 이제 진짜 얘가 잘 이제 정의가 되는지 그걸 이제 일단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파이썬, 자바, C 얘는 이제 리스트죠. 근데 이제 튜플을 보면은 튜플에서 이제 PL 튜플의 그 아이디가 지금 여기에 있고요. 이거 아이디에 지금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파이썬이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거를 지금 본다고 이렇게 확인을 해본 그 아이디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아까 제가 하나 더 PL튜플2가 C++, C# 그리고 루비 그다음에 얘를 그다음에 요걸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 얘도 지금 그냥 얘 타입 한번 볼게요. 얘가 이제 진짜 튜플인가 여기 이제 가로가 없어도 알아서 괄호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튜플로 잘 저장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튜플 데이터를 변경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진짜 얘가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려고 하는데 PL튜플에 이제 자바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삭제해 보려고 하고 여기 이제 그냥 나눠서 해볼게요. 하나는 이쪽으로 이제 잘라서 여기서 이제 리무브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빨갛게 빗줄이 나오면서 튜플은 지금 리무브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어펜드를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경 시도를 했을 때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나온다. 그래서 즉 튜플이 리스트와 달리 처음에 설명했던 것처럼 진짜 데이터 변경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었을 테고요. 튜플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변경을 진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다시 정의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PL 튜플을 이제 지정을 하면서 걔 아이디가 얼마인지 봤잖아요.
그 이유는 이 새로운 이 파이썬, C,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거를 PL 튜플에다가 넣었을 때 얘가 그냥 기존에 있던 튜플에서 그냥 값만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아예 새로운 그 메모리의 공간에 할당돼 있는 파이썬, C, 자바스크립트를 참조를 하는지 그거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제 넣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 부분이고요. 얘를 실행을 하면은 지금 이 파이썬 C 자바스크립트를 넣는데 이 PL 튜플의 아이디가 이제 뭐 엄청 길지만 94496으로 끝나요. 근데 아까 앞에서 PL 튜플의 아이디가 여기에 이제 뭐 26784로 되어 있는 거였거든요. 즉 아예 다른 이제 부분이 할당이 되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튜플의 값을 수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에 만들어 놓은 거가 건드려진 게 아니라 아예 새롭게 생긴 데이터를 튜플에다가 새로 이제 할당해 준 거랑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튜플과 리스트는 이제 변경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는 만들었을 때 심지어 이제 여기서는 제가 설명하진 않았지만 뭐 이제 리스트 이렇게 해주기만 해도 비어있는 리스트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괄호를 열었다 닫은 거랑 똑같이.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게 리스트에는 언제든 원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죠. 근데 튜플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정 가능하냐 그렇지 않냐가 리스트와 튜플의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튜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변경되지 않아야 하는 데이터를 저장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지금 요일 같은 경우도 요일이 뭐 갑자기 뭐 월화수목금토일 말고 새로운 요일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RGB 색상 같은 경우에도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그 색상 코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대로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좌표도 만약에 뭐 중요한 좌표다라고 하면은 그 좌표를 그대로 이제 만들어 놓고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할 때 이런 튜플 같은 자료형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와 있진 않은데 그냥 이 부분은 그냥 설명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를 같이 해보죠. 튜플을 이제 패킹과 언패킹이라고 하는 걸 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튜플뿐만 아니라 리스트 같은 걸 통해서도 패킹과 언패킹을 쓸 수 있는데 패킹, 언패킹이 무슨 말이냐면 패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짐을 싼다라고 할 때 우리가 패킹이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선물 포장 같은 것도 이제 뭐 패킹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즉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거를 꽁꽁 싸매는 게 패킹입니다. 언패킹은 이미 쌓여 있는 데이터를 한 개씩 이제 꺼내는 게 이제 언패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3,4라고 하는 거를 이제 coordinate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패킹을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즉 변수 하나에 이제 두 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튜플을 하나 만들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이게 패킹이고요. 언패킹은 지금 여기에 coordinate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있는데 얘를 지금 여기 x, y에다가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는 얘가 들고 있는 3과 4를 여기에 이렇게 하나는 3, 하나는 4로 넣어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값을 또 이렇게 이제 교환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튜플이라고 하는 걸 사용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장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더 만들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제 가로 없이도 튜플 만들 수 있다고 했죠? 10, 27 뭐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얘가 이제 튜플이라고 나오죠?
여기에다가 x, y에 네,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10과 27을 넣어준 게 x, y에 하나씩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x와 y에 이제 그 값을 교환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y에 있는 걸 x에 넣겠고 x에 있는 걸 y에 넣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x, y를 각각 출력해주면 이렇게 27, 10으로 각각 바뀌어서 잘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딕셔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딕셔너리는 키와 값을 이제 쌍을 이루어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인데요. 그래서 딕셔너리에서는 앞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리스트 그리고 튜플도 마찬가지로 인덱스를 통해 값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그 여러 개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는 자료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그걸 가르쳐주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인덱스 번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딕셔너리는 데이터에 접근할 때 키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키를 물론 인덱스는 아니지만 인덱스처럼 숫자로 줘서 키를 지정할 수도 있지만 의미 있는 어떤 값을 키로 두고 거기에 대응되는 이제 밸류를 따로 두어서 이제 딕셔너리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덱스가 아닌 여기에서의 이 키를 통해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딕셔너리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키의 값을 이제 추가하거나 이제 삭제를 할 때 이제 이 딕셔너리 이름에다가 괄호 열고 new key 해준 다음에 new value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요. 제일 먼저 이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이제 딕셔너리를 정의할 때는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옆에 조금 튀어나온 뾰족한 중괄호를 이용해서 열어주고 닫아주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줄 수도 있고 이제 리스트나 튜플 정의할 때 우리가 리스트 이렇게 함수를 써가지고 정의해줄 수 있었던 것처럼 딕셔너리는 딕트 라고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딕셔너리는 리스트처럼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비어있는 거 하나 만들고 거기에다가 데이터를 추가, 수정, 삭제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고요. 값을 삭제할 때는 delete, 그리고 접근할 때는 딕셔너리의 키를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우리가 리스트를 사용해서 식당의 메뉴와 가격을 이제 관리하는 거를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하게 되면은 메뉴라고 하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 메뉴만 정의하는 정리해 있는 리스트가 있고 프라이시스라고 하는 가격만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메뉴에 해당하는 프라이스를 하나하나 그 위치를 맞춰가지고 찾아줘야 됐거든요. 근데 딕셔너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김치찌개와 가격을 딱딱 쌍을 맞춰가지고 세팅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여기 바로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 김치찌개는 6,000원이고 김밥은 3,000원, 떡국은 5,000원 이런 식으로 각각 대응되는 메뉴와 값이 이렇게 맞춰져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가격이 프라이스인데 여기에 좀 이 따옴표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값이 정수형으로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따옴표는 삭제하고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은 김치찌개가 6,000원, 김밥이 3,000원, 떡국이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메뉴들이 들어가 있고요. 김밥이 얼마인지 궁금하다. 그러면 김밥으로 접근하면 얘의 가격이 3,000원이다 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스트와 딕셔너리를 비교하자면
딕셔너리도 마찬가지로 리스트처럼 이제 데이터를 얼마든지 이제 수정, 추가, 삭제할 수 있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트를 정의할 때에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이 각괄호를 써주고요. 딕셔너리를 정의할 때는 이 괄호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데이터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 개인정보를 이 딕셔너리를 사용해서 한번 관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준이라고 하는 사람의 나이와 성별이 지금 person이라고 하는 딕셔너리에 들어있는데요. 여기에다가 혈액형과 거주지를 이제 추가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person 김희준 에이지는 뭐 20살 그리고 젠더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하게 되면은 person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정보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person이라고 딕셔너리 이름을 써주면 되고요. 괄호를 연 다음에 내가 어떤 키를 가지고 이제 추가를 하고 싶은지 여기 자리에다가 혈액형이라고 쓸게요. 이거를 이 사람은 B형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혈액형과 거주지가 추가되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이런 혈액형 정보가 그냥 뭐 A형, B형, 뭐 O형, AB형 이렇게도 있지만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같은 정보 또한 혈액형에서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RH를 추가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미 혈액형이라고 하는 거를 이 딕셔너리에서 키 값으로 이제 B라고 넣어놨는데 그거를 요거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블러드라고 넣어줬는데, 아이고. 여기 블러드는 지금 ABO 형식으로 B형이고, RH 형식으로 플러스다라고 하는 거를 포함하고 있는 또 다른 딕셔너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이런 이제 앞에서 배웠던 튜플이나 리스트도 그렇지만, 딕셔너리에서 포함하게 되는 그 값의 위치에 이제 단순한, 딱 그냥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단위의 이제 값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안에 딕셔너리가 값으로 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기 리스트도 들어갈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한번 이 부분에서 해보면 이번에 블러드 ABO 식으로 B형이면서 RH 식으로는 플러스다 라고 하는 거를 블러드가 가지고 있고 person의 혈액형이 이제 블러드라고 하는 걸 넣어준 다음에 이제 print person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혈액형 부분이 바뀌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 사람의 혈액형이 이제 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ABO, BRH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난 지금 RH는 안 궁금하고 얘가 ABO식으로 무슨 혈액형인지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여기 혈액형 괄호 뒤에다가 ABO라고 써주게 되면은 요거를 키로 또 내부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얘에 대응되는 B라고 하는 이제 값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도 이제 반복문을 사용해가지고 모든 값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트와 튜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값을 for를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딕셔너리를 in 뒤에다가 넣어주면 되고요.
그래서 이 person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이제 들고 있는 원소들 하나하나가 i에 이제 들어가서 for가 반복이 되면서 프린트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먼저 그 i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모든 키를 출력할 때 사용하고요. 만약에 값을 출력하겠다라고 하면은 person에 이제 i라고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 키에 대응되는 값이 출력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를 실행을 먼저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여기에 name, age, gender, 혈액형, 거주지 이거 다 키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아이고 person의 이 여기 있는 이 i라고 하는 키에 대응되는 값을 갖고 와라. 그래서 이름이 김희준, age가 20살, 젠더 남성, 혈액형이 이렇게 되고 거주지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이어서 우리는 이제 리스트와 튜플과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를 같이 살펴봤는데요. 리스트와 튜플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리스트의 경우에는 데이터가 추가 수정 삭제가 가능했다. 그렇지만 튜플은 그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괄호를 사용할 때 리스트는 이제 그 대괄호를 사용을 하고 튜플은 그냥 소괄호를 사용하는데 괄호 없이 그냥 컴마만 찍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리스트, 튜플 둘 다 인덱스 번호를 통해서 원소에 접근할 수 있는 시퀀스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인덱스 번호를 알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에 리스트도 튜플도 그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의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살펴본 리스트나 튜플과 달리 얘는 특별히 순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덱스 번호는 없지만 키를 통해서 이제 값을 저장을 해줄 수가 있고 키와 값의 쌍으로 되어 있으며 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그러한 값만 들어갈 수 있다. 즉 키가 중복되어서 똑같은 게 여러 개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딕셔너리의 특징입니다. 딕셔너리는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이제 값이 추가 수정 삭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딕셔너리의 특징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장되는 데이터가 리스트나 튜플처럼 그냥 인덱스 번호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키라고 하는 얘가 정확히 어떤 데이터인지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독성을 높여서 이 딕셔너리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번에 나누어서 이 여러 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것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동일한 부분의 코드가 이제 좀 반복되어서 등장하는 그런 유용한 형태의 코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가 아니라 이제 어떤 그 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코드로 만들어서 이제 사용하는 형태로 이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함수라고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해당 내용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모두 고생하셨습니다.